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는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말 그대로 무엇에 대해서? 여행.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배워야 될 과목이 여행지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엇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행이죠. 그 여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마다 여행을 정의하는 부분은 다 다를 거예요. 실제 우리 책에도 보시면 여행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 무엇이라고 적어놨어요?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말 그대로 여행은 생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여행을 정의할 때 여행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배우고 보고 즐기는 활동, 이렇게 저도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다음에 등교 수업을 통해서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혹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었던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선생님은요 지금까지 많지 않은 여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그리고 선생님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여행 혹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때 다양한 때의 여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도 나올 수 있겠고 누군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님은 나이가 조금 있어서요.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때부터 한번 여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국민학교 때 별다른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집이 여행을 안 다녔어요. 여러분 집은 각자 다들 사정이 있겠고 각자 환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농번기 때면 여행을 절대 갈 수 없었습니다. 제일 바쁠 때는 일반적으로 3월,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월달 피크, 6월, 7월, 8월, 9월 혹은 10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여행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말 동안에 다녀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주 5일제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까지 학교를 다녔었고요. 일요일 하루 쉬었겠죠? 하지만 주말이란 개념도 없었어요. 왜냐? 필요할 때 농사는 주말을 가리지 않거든요. 아버지께서 혹은 어머니께서 야 보연아 같이 논에 가자 혹은 밭에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그냥 따라가야 됐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러한 농사 짓는 행위는 저의 중학교 시절까지도 했었어요. 실제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을쯤에 중간고사 보거나 혹은 보기 전이나 본 다음이나 저희 집에서 추수를 하게 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논에 가서 낫을 들고 벼를 뱄었습니다. 실제 그때 벼를 베다가 난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가족들끼리 갔던 여행은
딱히 생각이 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농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살았던 곳은 당연히 그렇죠. 시골이에요. 이 시골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는요, 유일하게 있었던 게 유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나 유아원 나왔다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저를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는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갔던 경험은 없는데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나이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나이겠죠? 선생님 나이로 300일 정도. 그러니까 아직 돌이 덜 된 상태겠죠?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걸을 수 없었던 그때쯤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같이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묶어서 제주도를 갔대요. 제주도. 그런데 이때 제주도를 갈 때 무엇을 타고 갔느냐? 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저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그만 저를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뒹구르르, 이거 찰자 맞나요? 뒹굴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머리가 지금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 이름 기억을 잘 못해요. 특히 이름과 얼굴. 둘을 매치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아마도 이 300일 때쯤 있었던 낙상사고 그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여담이었고요. 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렸을 때 가족들끼리 여행이라는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소풍. 자, 여러분도 소풍은 다녀봤을 거니까 동네 근처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먼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갔던 소풍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하나 뽑으라면 저는 대전이에요. 참고로 선생님은 광주 토박이입니다. 자, 광주에서 대전까지 소풍을 갑니다. 자, 수학여행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진짜 소풍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1993년도에 대전으로 소풍을 갑니다. 근데 왜 대전으로 갔느냐? 이 대전에서 바로 엑스포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엑스포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엑스포 하면 바로 어디 엑스포죠? 그렇죠. 여수 엑스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소풍 아니면 체험의 형태로 여수 엑스포를 다녀온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대전 엑스포로 갔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고요. 다음에 중학교 때는 당연히 무슨 여행을 갔으니까 수학여행을 갔으니까 수학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는 또 이 수학여행 하면은 너무 마음 아픈 기억이 있어요. 친구가 저희 집으로 수학여행 가는 날 아침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30분 남짓하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나쁜 형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잘 다녀오라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셨던 용돈, 그때 당시 거금 3만 원.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3만 원을 여기저기 나누어서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는 가방 어디 깊숙한 곳에다 넣어놨었고 10,000원을 두 개로 나눠서 5,000원 해가지고 하나는 주머니에다가 그리고 하나는 또 어디인가 담아놨는데
이상들이 주머니 뒤져서 나오면 주지 않았을 경우 나오면 뭐 10원에 몇 대씩 때린다 막 그렇게 약간의 협박을 해서 당연히 주머니 있는 것만 줬죠. 주머니에 5,000원 있었으니까 5,000원 주고 약간 거의 우울한 상태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갔던 수학여행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를 갔다? 어디에서 재밌게 놀았다? 이 개념보다는 요 기억이 그때 돈 쉽게 이야기하면 삥 뜯겼었지. 나에게 있어서 여행은 어울리지 않아.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여행을 가족들끼리 역시 또 안 갔던 것 같아요. 참고로 선생님 고등학교는 여기 우리 송원여고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물론 여기로 이사하기 전에 저는 광천동에 있었을 때 송원고를 나왔었는데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역시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쩔 수 없이 또 수학여행이에요. 그리고 소풍, 몇 번 잊지 않았던 소풍.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소풍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적어도 소풍은 5번 혹은 6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즉 학기에 한 번씩 소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소풍 중에서 4번 이상은 3번 혹은 4번 이상은 제 사수원지 무등산에 있는 그곳에 가서 뭐 오디오 큰 거에다가 카세트 테이프 집어넣고 친구들끼리 노래 크게 틀어놓고 뭐 춤추는 친구들은 나와서 춤을 추고 그냥 쓰레기 조금 줍다가 집에 가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소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풍에 대한 기억은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만 수학여행에서 신기했던 건 여기 위에 있던 중학교 때 갔던 수학여행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갔던 수학여행 겹치는 장소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충청북도 단양이라는 곳이에요. 선생님 글씨가 조금 단양. 자, 충북 단양이라는 곳인데요. 요 단자가 붉을 단자래요. 실제로 한국지리, 우린 여행지리긴 하지만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 충북 단양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 충북 단양 지역에 기반암이 석회암이 많아요. 그래서 석회암이 풍화가 되면은 붉은색의 토양이 나오는데 그게 테라로사. 테라는 흙 혹은 땅. 로사는 로즈.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장미라고 생각을 했었을 경우에는 보통 어떤 색깔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빨간색, 파란색, 이상한 색깔, 노란색, 다양한 색깔 생각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빨간색이죠. 그래서 붉다. 붉은색의 땅을 보고 석회암이 풍화된 붉은색의 흙을 보고 테라로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양 지역에 가보면 석회암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지형이 있는데 그 지형이 바로 석회동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형이 나올 텐데 그 여행지가 생각이 나는 것보다는 수학여행의 숙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중학교 수학여행과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똑같은 데가 나타난다고. 그게 바로 숙소였어요. 세상에나 중학교 때 갔던 숙소와 고등학교 때 갔던 숙소가 똑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1년 만에 똑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웃기다. 이게 처음 생각이 나고 그 다음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바다였어요. 강릉. 강원도 강릉의 경포대 해수욕장.
그러니까 이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뭐 17살 혹은 16살? 이제 학교 저는 빨리 갔으니까. 자,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난생 처음으로 해수욕장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동해안의 그 드넓은 바다와 모래사장, 백사장, 그리고 친구들을 잡아서 집어 던지는 모습. 이제 그런 즐거운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행이라는 거 진짜 뭐 숙소만 문제가 안 된다라면 이거는 여담이겠지만요. 그래서 진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행이 되겠구나.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서 다양한 여행지를 가봤을 텐데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매번 뭐 농사짓는 뭐 평야 혹은 뭐 논밭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산들 뭐 이런 모습들만 보다가 정말 동해바다, 강원도 강릉은 동해안에 있기 때문에 앞에 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망망대해,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바다와 그리고 약간 둥글게 보이는 바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모습들.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모습들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경험을 하니까 여행이 주는 매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게 전부예요. 여행이라는 거. 실제 이제 고1 때까지 이렇게 다녀오고 고2, 고3 때는 소풍만 살짝 다녀온 상태에서 대학교를 가게 된 거죠. 대학교를 가면서 선생님은 이제 지리교육과를 갔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지리교육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실제 지리교육과를 가게 되면 무엇을 다니게 되냐면 답사를 다니게 돼요. 1년에 2번. 혹은 소모임이 있다라면 뭐 3번, 4번도 다녀올 수 있겠고요. 이 답사라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은 지역을 다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녔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과 전체 답사라고 해가지고 뭐 한두 번 정도, 한 학기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그런데 이제 뭐 소모임 답사까지 하면은 뭐 3, 4번 정도 되는데 그거를 대학교 3학년까지 꾸준히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최소 2, 3번에서 4, 5번 정도. 그거를 2년, 3년 동안 하니까 우리나라 거의 전 지역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실제 2학년 때는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총 4번을 걸쳐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내륙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 지역을 다니고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나 아니면 2학년 때라든지 하루 한 번을 더 정해가지고 섬답사, 제주도면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식으로 전 지역을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봐왔던 광주라는 모습, 산으로 삥 둘러있고, 예를 들어서 무등산이 가장 높고, 여기는 남구 제석산, 그 다음에 광산구에 가보면 어등산, 북구에 가보면은, 혹시 여기 북구 사는 친구들 있을까요? 북구에 삼각산. 여러 가지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광주가 분지이다. 이런 모습들만 보고 있다가, 제주도에 가면 화산 지형들. 강원도에 가서도 화산 지형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동해안에 가면 해안선을 따라서 쭉 따라 내려오면서 끝없이 펼쳐졌던 넓은 바다,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었던 해수욕장. 서해안에 갔더니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있어도 규모가 매우 작았었고, 동해안에 비해서. 여러분 중에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수욕장을 다 다녀본 친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수욕장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그죠? 지금 분명히 누군가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물이 깨끗하다. 동해안은. 반대로 서해안은 물이 탁하다. 더럽다. 그리고 동해안은 물이 금방 깊어진다. 수심이 깊어진다. 혹은 서해안은 계속 갔는데 내 무릎에서 가슴까지 올라오는데 엄청 멀리 가야지 깊어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모래가 달라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모래가 매우 가는 모래예요. 그래서 발로 밟았을 때 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좀 단단한 느낌이 있겠고요. 반대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모래 알갱이가
크고 거칠어요. 그래서 발이 조금 아플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여행이 주는 여러 가지 매력 중에 선생님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행이라는 거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다닐 수도 있지만 혼자서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 때 다녀왔던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저는 가야산이에요. 충청남도 예산. 자, 충청남도 예산군에 가보면 가야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야산 자락에 수덕사라는 유명한 절도 있긴 한데요. 그런 절이나 산보다 제가 그냥 여행을 통해서 뭔가 그동안은 배워오고 배워왔던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런 걸 알아가는 즐거움이었었다라면 이 가야산 여행을 갔었을 때는 나도 뭔가 여행을 하면서 실천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야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중간에 그 유명했던 한국사를 배우는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남영군묘 이렇게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던 묘가 있는 곳이 바로 가야산이에요. 또 갑자기 또 가지치기가 되는데 풍수지리 솔직히 잘 모르는데 선생님도 근데 제가 가야산에 갔었을 때 여기 땅 정말 좋다. 산이 양쪽 뒤에서부터 양쪽으로 내려오면서 감싸고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부분. 여기에다가 집 짓고 살면 와 진짜 좋겠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와 여기에서 죽어서 잠자고 있는 이 사람은 죽어서도 호강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야산인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이 가야산 정상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왔었어요. 그 나무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즉 저는 자연환경을 실천을 한 거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혹은 보호하는 데 노력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냥 한 군데 여행을 떠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여행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대학교 2학년 때 답사를 갔던 곳이 강원도 철원인데 이 강원도 철원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갔어요. 군생활.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신기했던 건 제가 딱 군생활하는 곳이 제가 대학교 때 강원도 철원으로 답사 갔던 곳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처음 가는데 처음 간 곳이 낯설지 않은 낯익은 그러면서 군생활이 나름 재미있었던 이런 경험을 하고 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장소에 대해서 부담감 없는 모습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선생님을 하면서 혹은 개인적인 여행지 중에 저는 지금까지 해외여행은 우리나라 밖으로 나간 여행이죠.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딱 한 번이 신혼여행이에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선생님 결혼했네. 네 결혼했습니다. 자 그 신혼여행으로 처음 간 곳이 바로 저는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때 이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바로 무엇이 매우 중요하구나. 준비가 매우 중요하구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면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먹고자 하는 혹은 보고자 하는 즐기고자 하는 느끼고자 하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거? 뭐 거위간? 뭐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못 먹어봤어요. 이탈리아 하면 피자? 파스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젤라또? 다양한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무엇이 중요하다? 준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무엇을 할 수 있다?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고 싶은 가장 큰 이야기는 바로 여행지에서 여러분은 여행에 대한 무엇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은 나에게 여행이란 무엇일까? 한번 나에게 여행이란 무엇이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아래쪽 강의에 내려가시면 여러분에게 하나의 한글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미리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곳에 내가 그동안 다녀왔던 여행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곳에서 하고 싶은 뭐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뭐 길지 않은 시간인데 선생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은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여기까지가 첫 번째 OT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실제 교과서 여러분 8페이지부터 해서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교과서 꼭 챙기시고요. 그 부분 한번 미리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